구입해 임대 사업을 하면 연 40%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꾀 2,500억 원을 끌어들인 다단계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직장 폐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이마저 보조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제41회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부에서 정수인 씨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참가 인원이 크게 늘면서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백석제에 대한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와 관련해 군산시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병원 부지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4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였던 조희팔. 의료기기를 사면 이를 다시 임대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는 재임대 방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걸 모방해 다단계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사무실. 입구까지 빼곡히 들어찬 투자자들에게 상품 설명이 한창입니다. 바로 옆 사무실에선 1:1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영업 현장입니다. 이 업체 대표 54살 남모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운동기구 임대 사업으로 연 40%대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대당 1,000만 원대 운동기구를 사서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대여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국 400여 곳의 대리점에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해놓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3,000여 명이 2,500억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45%에서 어느 50%까지 풀릴 수가 있다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수익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달이 그렇게 주니까. 하지만 투자자들이 구입한 것으로 생각했던 기구 8만여 대 중 실제 존재하는 것은 만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는 1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대부분 세상 물정이 어둡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던 60대, 70대들의 고령자들이 많은 투자를. 경찰은 업체 대표 남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지역 총판장 등 44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60대 남성이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5번째 환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다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전북의 한 병원을 찾은 63살 A씨가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48시간 추가 격리한 뒤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병원에서 A씨와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 43명에 대해서도 48시간 자가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국가지정 격리병동에 입원 중인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은 1,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 측은 격리병동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만큼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버스 사업주의 직장 폐쇄가 부당했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피해를 복구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직장 폐쇄로 손실이 난 만큼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파업에 맞선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직장 폐쇄가 부당했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버스 회사들은 노조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밀린 임금을 내줘야 하는 처지입니다. 버스 회사들이 이 돈을 전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에서 승소로 신성여객 민주노총 노조원이 돌려받게 될 임금은 대략 7억 원.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전일여객과 호남고속 등 나머지 시내버스 회사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이 받는 수십억 원의 밀린 임금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시내버스 회사가 노조원에게 지급할 임금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될 텐데 이는 결과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버스 회사에 보조금만 늘려주는 꼴이 될 거라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불법을 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파업손실금이나 경영손실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주는 건 이중지원 이상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전주시는 버스 회사들의 적자를 해마다 보존해주고 있는데 지난해는 50억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앞서 몇 차례 발생했던 버스 파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노조원 임금 보상에 대해 보조금을 어떻게 계상할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부당한 직장 폐쇄 결정 때문에 발생한 적자까지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줄 수 없다는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국악 최고의 등용문 전주 대사슴놀이가 올해도 훌륭한 명인 명창을 배출했습니다. 상금이 2배로 늘고 참가자들의 실력도 높아지면서 여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명창에 애끓는 듯한 소리가 청중을 울립니다. 신봉사가 부인인 곽씨 부인을 잃고 슬퍼하는 대목이 애절하고 구성지게 펼쳐집니다. 제41회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부에 35살 정수인 씨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3번째 출전으로 지난해 차하에 그쳤지만 1년을 절치부심해 드디어 장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소리 공부는 늘 평생 제 과제로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의 뒤를 잘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늘 초심 잃지 않는 소리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 명창부 상금이 4천만 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 상금이 2배로 상향 조정된 전주 대사슴놀이. 명성에 걸맞게 올해도 뜨거운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가야금 병창에는 학생 장원 출신인 김영아 씨가 장원을 차지했고 무용의 이현희 씨는 전주 대사습 4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장원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참가 인원은 660여 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았으며 실력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대사습에 참여한 명창들이 수준이 많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심사하는데도 기분이 좋았어요. 경연기간 특별 공연도 함께 진행되면서 올해도 대사습은 신명나는 국악축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본 예산보다 2천억 원 이상 증액한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10억 원을 비롯해 문화관광 분야에 183억 원,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170억 원 등 모두 2,434억 원 증액한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첫 번째 추경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보육은 국가의 몫이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에 대한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와 관련해 군산시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일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비난했고 보완 조사는 하겠지만 입지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는 기자회견에서 환경청과 환경단체들을 정면으로 겨냥해 반박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한 새만금 환경청이 환경단체의 대변인 역할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청의 보완 요구는 사실상 입지를 변경하라는 것이며 병원 입지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입지를 변경하라는 것은 병원 건립을 포기하라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병원 입지 변경은 군산시나 전북대병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석제에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인 맹꽁이나 한국뜸버기가 발견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백석제에서 한국뜸버기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허구맹랑한 주장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군산시와 함께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과 같이 백석제에서 서식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조사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함께 조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또 병원 입지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로 3만 평 규모의 단일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토지 매입비 증가, 예비 타당성 통과 불투명 등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했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아직도 선언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산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 군산시는 환경청의 요구사항은 성실히 보완해 10월쯤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지는 변경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아서 제대로 된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청의 조직과 인력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안전사고와 대형 재난에 대응할 재난안전실을 새로 설치하고 세계 태권도 대회 추진 조직을 신설하는 등 현재보다 1실 3과 13개 팀을 확대하고 총 정원도 92명을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의 조직과 인력 늘리기가 지속되는 데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국회에서 안전보호제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역의 섬유 산업을 국가 차원의 안전보호 요구와 연계해 3천억 원 규모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휴비스와 효성 등이 난연성 고강도 섬유 원사를 생산하고 도내 800여 봉제업체와 니트산업연구원이 제품 개발과 국제 인증까지 추진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계획입니다. 전주지검은 저상버스 보조금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전주 시내버스 업체 3개사와 이 회사 대표들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성여객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보조금 6억 9,600만 원을 직원 급여로 쓴 혐의이며 같은 기간 제일여객은 6억 4,600만 원, 시민여객은 2억 4,900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머니를 불법으로 판매해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42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사촌인 37살 정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